안녕 친구들, 시험이 코앞이네요. 마지막 단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학습 목표가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글을 찾아 읽는다. 그리고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을 선택하고 1인 점검 조정하며 글을 읽는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읽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되겠죠. 제가 프린트에서 많이 설명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좀 설명하자면, 자,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에 따라 읽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읽기 전에는 먼저 제목을 통해서 질문을 해본다던가 내용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고릴라를 못 본 이유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왜 고릴라를 못 봤을까? 제목이 무슨 뜻일까?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뭘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을 한번 쑥 훑어봅니다. 훑어본다는 걸 우리 통독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이걸 대충 쭉 읽다 보면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읽기 중 활동입니다. 읽기 중에는요, 질문하면서 답하고 또 중요한 정보에 밑줄 그어볼 수도 있고요. 관련 내용을 메모할 수도 있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특히 여기 보면 무주의 맹시에 대한 실험이 있긴 하지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 이런 걸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읽기 후 활동을 보면요.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읽기 전에 예측했던 것, 또 질문했던 것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 친구들과 글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읽었으니까 이제 중요하다고 표시해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찾아 읽는 그런 부분만 찾아 읽는 거 발췌독이라고 하죠. 발췌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전에는 통독했고 읽기 중에는 좀 꼼꼼하게 아무래도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독하고 읽기 후에는 발췌독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네요.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주의 집중한 시각 정보만 받아들이는 뇌의 특성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죠. 특징은 핵심 개념, 그러니까 무주의 맹시라는 핵심 개념과 관련된 고릴라 실험을 소개해서 독자 이해를 도왔고요. 적절한 예시, 예가 많이 들어져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비유나 유추를 활용해서 훨씬 더 이해를 많이 보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처음 부분 볼게요.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뉘죠. 처음 부분에서는요, 보통 화제를 제시합니다. 자,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라고 시각 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글을 읽고 싶게끔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뒤에서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시각 정보를 우리는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 증빙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가운데입니다. 고릴라 실험을 보여주죠. 우리 영상을 봤던 거 기억하죠? 흰 옷 입은 여자의 동국은 패스웨스를 세는 거였는데 이제 이 실험의 목적은 그 패스웨스를 아는 게 아니라 고릴라의 존재를 인지하는 여부를 실험하는 거였죠. 그런데 실제로 고릴라가 오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릴라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막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 하고 또 뒤이어 나올 내용을 질문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무주의 맹시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무주의 맹시란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해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무주의 맹시랑 관련된 또 다른 사례들을 들으면서 이해를 좀 돕고 있고요.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고릴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보았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여러분이 뭐 핸드폰을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버스를 놓치는 경우, 그런 것들이겠죠. 그럼 이렇게 무죄의 맹신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자꾸 질문을 통해서 이거 화제를 전환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눈이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이건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각 피질로 들어간 시각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데, 시각 피질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개가 종합하여 복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6추의 방식으로 설명하죠.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음악을 하려면 여러 악기가 한꺼번에 음을 제대로 연주해야 되듯이, 이 시각 피질도 30개 이상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이 정확하게 함께 역할을 해야, 서로 조율하면서 해야지만 눈으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 예시가 있다는 거 좀 계속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각 피질을 통해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우리가 다 뇌가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뇌가 그걸 모두 다 처리한다 그러면 뇌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무주의 맹시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뇌의 정보 처리 전략이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거. 그런데 이게 시각에만 적용되는 그게 아니라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요.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이 뇌의 정보 처리 방식,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융통성이라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본 것이 내가 본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보고도 내가 막 옳다고 우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본 것만이 옳다는 절대적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게 글의 내용입니다. 좀 봐두시고요. 자, 이거 글을 읽는 목적과 방법. 아까 읽기 전, 중, 후 활동 따른 독서 방법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영 동피랑 마을에 대한 기행문인데요. 이 기행문 꼭 받으세요. 이거는 교수갈래이죠. 통영 동피랑 마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고요. 한 마을의 역사로부터 얻은 삶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통영 동피랑 마을에 가게 됐는데, 동피랑이라는 곳은 이제 뭐 되게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역의 지명 유래도 나와 있고요. 현재 모습들, 뭐 골목의 풍경, 뭐 이렇게 있죠. 이게 원래는 철거 예정지였는데 나중에 공모전을 통해서 벽화 마을로 바뀌게 되면서 관광지가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마을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글쓴이, 앞에까지는 글쓴이의 어떤 경험, 뭐 들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개인의 생각, 교훈, 이걸 쓰고 있다는 거. 자, 여기 보면 글쓴이 견해가 들어있죠. 쉽게 무너뜨리지 말고 쉽게 헐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무조건 없애지 말고 유지 발전시키다 보면 이렇게 멋진 마을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글을 뭐 여행을 위한 자료 쓰실 목적으로 글을 읽는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동피랑 지명의 유래, 벽화 마을로 새로 태어난 과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간단히 정리해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더 정보를 더 파악하고 싶다. 이 글이 정확한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동피랑의 홍보물을 인터넷을 검색하든 통영시청에서 만든 홍보물 보든 또 관련 신문 기사를 찾아보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피랑 주민들이 동피랑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다 그러면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거나
인터뷰를 참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독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내세요.